인공지능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인공지능은 조금 충분히 하셔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은 한 두 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MRI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영상의 형태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보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이미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뭐 심전도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좀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두 회사는 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들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가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여기 뭔가 이제 표시가 된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폐결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 위에 사진입니다. 이 표시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저 빨간색 부분이 폐결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여기도 폐결핵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판단을 의사인 네가 잘 해라 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 슬라이드인데 뭔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손가락이요? 한번 4번 정면 4번 손가락 말고 여기 바로 밑에 뭔가 이상한 시커먼 검은검은 저쪽은 저 부분에 암처럼 의심되는 세포가 보이니까 판단은 의사인 네가 잘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환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의사들한테도 좋습니다, 이게. 이것은 사실 의사를 위한 제품이죠. 의사들의 판단을 도와주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그동안에 나왔던 거의 모든 인공지능은 제가 왜 자꾸 의사를 도와준다를 강조를 했었냐면은 식약처나 FDA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판독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돕는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단 하나의 제품에서 그게 없는 그 표현이 없는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독하는 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는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의사보다 나아 그 얘기는 그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얘기하면 이게 왜냐하면 실제 완전 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망막 사진을 찍는데 망막 사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해주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서 저희가 그 망막 질환이 없어도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망막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이 나빠질 수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병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내과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들 진료를 하면은 1년 되셨으니까 이번에 어디 밖에 안과 가셔서 검사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환자분들은 또 게으르시죠. 그래서 아니 내가 약은 꼭 타야 되니까 내과 의사는 만나는데 안과 의사까지는 안 만나거나 근데 그게 한국같이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제때 안과 망막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용도냐면은 이 망막 촬영기를 원래는 안과에 있고 안과 의사가 그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망막 촬영기가 저 같은 내과 의사 진료실에 들어와 있고요. 그럼 환자가 찍으면은 얘는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은 이 환자는 당장 안과 의사 보러 가야 돼. 얘는 질병을 진단하는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를 당장 보러 가야 돼. 1년 뒤에 또 찍어도 돼를 판단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네. 안과 의사 선생님도 이 기기에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다. 환자를 더 많이 끌 수 있을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검사를 안 했을 텐데 검사를 챙겨서 할 테니까 뭐 실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거라서 사실 의사들도 언제 나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나와 한국에서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도 시판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보험수가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시판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 이제 병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한 건 판독당 20불, 30불씩 내도록 가격까지 다 근데 아직 보험은 안 돼 있고 회사랑 의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FDA 승인은 다 받은 건데. 네, 맞습니다. 좋겠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독을 도와주거나 판독하는 제품들이고요. 두 번째 유형, 또 다른 유형의 제품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이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학적 의미를 찾아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한
이제 썼습니다만은 결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혈당을 가지고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서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병일 텐데 부정맥의 일종인데 가장 흔합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심방세동이 있으면 중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가 중풍 생기기 전에 뭐 약도 드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한번 생기면 평생 간다. 그럼 사실 한 번만 병원에 오면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진단이 될 텐데 이 병이 고약한 거는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환자들이 있고 또 생겼을 때 반드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또 어떻게 검사를 그때 받으면 될 텐데 생겼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약한 경우죠. 근데 그런 환자들도 중풍이 생길 위험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서 중풍이 생긴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신장내과 교수님들이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분명히 지금 정상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심방세동이 생긴 사람이라면 심전도를 찍어도 정상처럼 나왔지만 잘 보면 뭔가 이상이 이미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게 사람 눈으로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우 잘 나가는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심방세동이라는 앞에 사진 여기에 심방세동이 한번 찍힌 환자들 중에서 요게 찍히기 한 달 전에 심전도를 찍었는데 우연히 정상 심전도가 나온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 텐데 워낙 큰 병원이니까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심전도를 찍었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꽤 몇백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정상 심전도와 주구장창 항상 정상이었던 환자들의 심전도를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은 인공지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차이가 근데 심지어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여기가 이상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줄 수 없지만 인공지능 스스로서는 얘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완전 알파고네, 알파고. 예,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의사가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봐주는 레벨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하실 것들은 뭐 그래봤자 나를 도와주는 제품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도 못했던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물론 아직 시판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연구 레벨이긴 하지만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게 분석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찾았다면 이거 의사의 공이에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공이에요? 제일 저자는 누구로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은 제일 저자를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공은 의사에게, 진단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네. 제주는 뭐 누가 넘고. 돈도 의사가 받더니 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굳이 이 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데이터들이 우리 이제 몸속에서 생체 분석이 많이 되니까 그죠? 근데 아까 저는 이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당뇨 환자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중요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사실 당뇨 환자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제가 왜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병이 현대의학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모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께는 저희가 해드릴 게 좀 많은데 다른 환자들은 사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별로 데이터를 모은 게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좋은데 데이터가 없어서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공부할 게 없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인데 이제 좋은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네. 점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뒷부분 넘어가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